이 영상은 일반 대수 관련해서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올려나가는 영상인데, 사실 앞부분 처음부터 하면 좋지만 앞부분은 제가 좀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중간부터 나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언제 있을지 있긴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좀 안 했던 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트럴라이저부터 센트럴라이저랑 노멀라이저 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G가 그룹이고 A가 G의 서브셋이라고 합시다. 서브 그룹이 아니고 그냥 서브 스페이스여도 괜찮아요. 서브 스페이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정의를 할 건데, 이렇게 쓰는데 얘는 G의 원소들을 뽑는 건데, 어떤 원소들을 뽑냐면 같은 말은 G의 원소들을 뽑는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A의 원소랑 커뮤트하는 원소들의 집합인 거죠. 그치? 위치, commute with every element. 그래서 이거를 자 centralizer of A라고 합니다. 비슷한 거를 계속 정의를 할 건데, 근데 일단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뭐 적지? 서브 그룹. 뭐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단 뭐 사실 엑서사이즈로 넘겨도 되는데 한번 해보면, 일단 당연히 이 정의에 의해서 아이덴티티는 이 안에 들어가겠죠. 아이덴티티는 애초에 정의가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모든 비단 A뿐만 아니라 모든 원소에 대해서 커뮤트하면서 원래 원소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은 일단 아닌 거고, 이미 그룹에 대해서. 그다음에 G랑 H가 여기서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브그룹 테스트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GH 인버스도 여기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정의대로 하면 되는데, GH 인버스랑 A랑 GH 인버스의 인버스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GH 인버스 A의 H G 인버스가 되죠. 왜냐면 얘는 H 인버스의 인버스고 G 인버스니까 H G 인버스. 그런데 얘가 결합 법칙이 있으니까, 그룹이니까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지금 얘는 A랑 같죠. 왜냐? H가 지금 센트럴라이저의 원소니까. 그러면 얘랑 A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G가 다시 센트럴라이저의 원소니까 아, 이렇게 하면
정확히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A는 이렇게 되기에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다시 A가 되죠. 왜냐면 G가 센트럴라이즈 원소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G의 서브그룹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라이즈를 정의했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센터란 게 있습니다. 센터는 뭐냐면 G의 원소를 뽑아오는데 GA랑 AG가 같아요. 근데 이거 차이점 뭐냐면, 여기는 센트럴라이저 같은 경우는 먼저 집합이 하나 주어지고 그 집합의 원소에 한해서만 컴퓨트하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집합이 먼저 안 주어지고 모든 G의 원소에 대해서 커뮤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똑같은 말로 뭐냐면 센트럴라이저의 전체 집합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 때문에 정확히 얘는 G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를 갖다가 센터라고 해요. G의 중심이다, 이렇게. 다음에 또 비슷한 걸로, 이거는 뭐 사실 노멀 서브그룹, 제가 지금 안다고 가정하는 건 이제 서브그룹의 정의, 이제 서브그룹 테스트나 이제 기초적인 성질, 그리고 그 호모몰피즘, 아이소몰피즘, 그 노멀 서브그룹, 그다음에 펄스트 아이소모피즘 디어럼까지를 제가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한 번 더 다시 적자면, 얘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얘는 G의 원소를 모아놓은 건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얘는 노멀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는 좀 약한 거죠. 왜냐면 위에 거는 지금 원소가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컨주게이트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곱했을 때 원래 게 다시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엘리멘트 와이즈 할 필요는 없고 집합적으로 집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소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A를 이렇게 한 걸 G랑 G 인버스를 양쪽에 곱한 거를 싹 다 모아놨을 때 원래 A가 다시 도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여기서 이제 팩트는 비슷하게 위에 거랑 증명하면, 얘는 서브그룹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게 전체 G란 얘기는 그러면 네, 이럴 때 이제 A가 노멀 서브그룹,
좋겠죠. 왜냐면 지금 A랑 커뮤트 하는 게 전체란 얘기니까. 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그 카운팅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뒤에 쓸 일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만약에 H랑 K가 G라는 어떤 그룹이 있어서 H랑 K가 둘 다 서브 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뭘 정의할 거냐면 HK란 걸 정의하는데, 그 참고로 아까 위에서처럼 비슷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 이런 것처럼 이제 H 뭐 그 노멀 서브 그룹 같은 거 할 때 HA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정했으니까 이걸 좀 더 일반화하는 개념인데, 이건 뭐 당연히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H는 H에서 오고 K는 K에서 오고 이런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예시는 어떤 게 있냐면 S3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소 3개짜리 집합에서 원소 3개짜리 집합으로 가는 원투원 원투 펑션들의 모임이죠. 그 다음에 H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아이덴티티랑 1, 2 바꾸는 거. 그 다음에 K는 아이덴티티랑 2, 3 바꾸는 거.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HK는 뭐가 되죠? 일단 아이덴티티 있을 거고, 아이덴티티랑 그 1, 2랑 아이덴티티를 합성하면 그게 얘는 지금 함수 합성에 대해서 함수 합성의 연산으로 있는 거니까 얘 생기고, 아이덴티티랑 2, 3 하면 2, 3 생기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2, 2, 3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1은 여기 통과하고 2가 되고, 1은 여기 그냥 통과하고 1은 2랑 바뀌고, 그러니까 1은 2로 가고 2는 뭐로 가죠? 3으로 갔다가 그대로 3으로 가죠. 3은 통과해서 2로 갔다가 1로 가니까 1, 2, 3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1, 2, 3이 돕니다. 1, 2, 3이 돌아요. 그럼 이렇게 원소 4개가 나오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HK란 거는 얘 오더는 4죠. 4란 얘기는, 근데 지금 이 S3의 원소의 개수는 3팩토리얼이니까 6이죠. 그래서 라그랑지 정리해서 얘는 서브그룹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언제 서브그룹이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조건을 찾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서브그룹일 때는 if and only if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좋게도 HK랑 KH랑 같을 때 됩니다. 일단 증명을 먼저 해봅시다. 이게 사실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저도 잘 가끔 모를 때가 있는데,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뒤에 해보니까 이게 쓸 때가 있더라, 약간 이런 식이라서
HK랑 KH랑 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HK가 서브 그룹임을 보여야 됩니다. 서브 그룹임 보일 때는 이제 서브 그룹 테스트를 써야겠죠. 원소 두 개를 뽑을 텐데 X랑 Y. 근데 X는 HK에서 X, Y를 둘 다 HK에서 뽑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X, Y의 인버스가 마찬가지로 HK에 들어갔냐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풀어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HK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K 인버스에는 K2로 둘 수 있겠죠. 이 그룹이니까 K가 지금 여기서 전부 가정하고 있기를 HK가 둘 다 서브 그룹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K2라고 두면 then XY 인버스는 HK2 H1의 인버스. 근데 그럼 얘는 지금 KH 원소잖아요. 근데 KH가 뭐랑 같죠? HK랑 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까? H2K3 홀섬 H2HK3인 K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원소가 얘의 집합이기도 하니까 얘에 속하기도 하니까 HK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HK 원소죠. 앞에 두 개가 H 원소고 뒤에 K3는 K 원소니까 이렇게 증명이 끝나 한쪽 방향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향인데 HK가 서브 그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 두 개가 같음을 보여야 되는데 같음은 이제 양쪽에 이제 인클루전이 다 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해봅시다. 일단 KH가 HK 안에 들어 속하는 걸 보일게요. 그러면 의미의 HK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원하는 게 KH가 HK 안에 속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근데 H랑 K가 각각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HK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HK가 서브 그룹이죠. 그러면 얘가 HK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얘는 뭐죠? KH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KH가 HK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쪽 인클루전. 얘는 봅시다. 만약에 그것도 한쪽 뽑아서 결국 이 원소라고 하면 HK 원소라고 하면 X가 그러면 X 인버스도 HK 원소겠죠. 왜냐? HK가 서브 그룹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HK 원소고
근데 KH 지금 보여야 되는 게 HK가 KH 안에 포함된다. 그럼 X는 X 인버스의 인버스랑 같은데 얘는 HK의 인버스랑 같고 K 인버스, H 인버스 얘는 그러면 HK다. 아 KH다. 그쵸? 그러니까 HK는 KH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쓸 데가 좀 있고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만약에 H랑 K가 파이나이트 서브그룹 없지. 그러면 이 HK의 오더는 기본적으로는 H 오더랑 K 오더 곱해지는데 여기 뭘 나누게 되냐면 교집합의 오더를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또 해봅시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별로 써본 적 없는데 이제 직접 개수를 세는 방법을 쓸 거예요.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케이스를 먼저 하고 좀 더 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할게요. 일단은 이지 케이스. 이지 케이스는 뭐냐면 H랑 K 교집합이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는 있어야겠죠. 그쵸? 왜냐면 둘 다 서브그룹이니까 아이덴티티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요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냥 단순히 얘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곱해진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H가 올 수 있는 게 H 오더계만큼 있고 뒷자리에 K가 올 수 있는 게 K 오더계밖에 없으니까 K 오더계니까 기본적으로 곱하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언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걸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게 나올 때겠죠. 더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더 적게 나올 때인데 적게 나온다면은 이제 중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막 뭐 1이 있고 H1이 있고 해서 H의 오더만큼 쭉 나열한 다음에 여기 이제 K1이 있고 K1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곱해서 이렇게 표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표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이 HK의 H의 오더 곱하기 K 오더가 될 텐데 오더가 될 텐데 이제 이 중에서 중복이 있으면 걔들은 이제 하나로 묶어줘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언제 중복이 발생하냐 그걸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할 때는 언제냐? 만약에 우리가 모든
HK 꼴에 원소를 나열을 했는데 중복이 있을 때 두 번 이상 어떤 원소가 등장을 할 때 또다시 같은 말로 어떤 다른 H1과 H2, H1H가 있어서 이거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되면서 얘는 H의 원소이기도 하고 K의 원소이기도 하죠. 왜냐면 요만큼 H의 원소고 얘가 K의 원소니까. 그래서 얘는 얘의 원소가 돼서 얘는 지금 아이덴티티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얘는 1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중복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걸 보인 거고,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how often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그걸 생각을 했을 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위에 걸 토대로 이제 유출해 보면 H1이 만약에 여기에 원소라면 그러면 이미 HK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K에 그대로 K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H의 원소죠. 뒤에 거는 K의 원소죠. 왜냐면 지금 H1은 H의 원소기도 하고 K의 원소기도 한데, 근데 지금 H랑 K가 서브 그룹인데 그럼 서브 그룹의 교집합은 서브 그룹 그러니까 그룹의 교집합은 그룹이죠. 그래서 H 인버스도 지금 이 안에 들어가고 다시 이 안에 들어가고 H1의 인버스도 H 교집합 K에 들어가니까 결국 K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K랑 얘는 앞에 거는 H 뒤에 거는 K에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H랑 H1이 곱해진 꼴도 결국 요 안에 어딘가 있을 텐데 그룹이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H 할 때 한 번, H1 할 때 한 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두 번이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가 최소한 여기 안에 있는 원소는 다 이런 꼴로 이런 테크닉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 이만큼 되는데 이게 중복될 때면 또 무조건 이런 경우다 이걸 보여주면은 끝나는 거죠. 네, however 만약에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졌다 그러면 얘는 얘랑 같고 얘는 다시 이렇게 되죠. 앞에 거는 K의 원소, 뒤에 거는 앞에 거는 H의 원소, 뒤에 건 K의 원소. 그러니까 H랑 K의 교집합에 들어가고, 만약에 제가 얘를 U라고 두면
H'은 HU가 되고 K'은 U 인버스 K. 그래서 얘는 근데 이 U가 H의 원소이기도 하고 K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위의 경우랑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꼴이잖아요, 맞죠? 요 꼴 H 프라임 K 프라임의 곱하기가 요런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거 노멀라이저랑 이제 엮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H랑 K가 G의 서브그룹이고 또 H가 K의 노멀라이저의 서브그룹이라고 합시다. 참고로 그 노멀라이저가 그게 아니에요. 그 일반적으로 노멀 서브그룹은 아닙니다. 서브그룹 맞는데 그러면 얘가 된다. 이건 증명은 간단한 게 앞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요게 HK랑 KH랑 같다. 근데 왜냐면 정의 때문에 되게 당연한 게 노멀라이저라는 게 정의가 G의 원소들을 모아둔 건데 이제 G, K, G의 인버스를 했을 때 K가 나오고 같은 말로 GK가 KG인 거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H가 얘의 부분집합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HK는 KH 모든 H 그러니까 H가 일초의 노멀라이저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K의 모든 H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그냥 바로 여기서 HK는 KH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끝났고 특히 K가 G의 노멀 서브그룹이며 그러면 앞에 말했던 것 때문에 그 노멀라이저가 전체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이거 수치가 그냥 G니까 그 다음에 H가 서브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이걸 이제 아이소모피즘 디어럼들 할 때 세 번째 거 할 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면 만약에 A가 노멀라이저의 부분집합이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A가 노멀라이저한다. 그 다음에 B가 센트럴라이저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센트럴라이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영상이 좀 짧아졌는데 어차피 길게 하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